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요, 또 스펙을 제외하고도 총 4개 기업의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퓨런티어, 스톤브릿지 벤처스, VC, 풍원 정밀. 근데 제가 2월 공모주 일정 총 정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나마 2월 공모주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퓨런티어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살펴보고 계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퓨런티어는 어떤 회사인지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퓨런티어의 회사 소개서를 읽다 보면 자율주행의 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자율주행차의 눈이 되는 그 주요 장치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이 3개가 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능이 다 다릅니다.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주변 사물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뭐가 있구나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레이더는 전자파를 통해서 거리와 속도를 측정해요. 내 앞차와 나의 간격, 속도 이런 게 측정 가능한 거죠. 라이다는요. 레이저를 쏘고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원근감이나 형태, 폭과 거리, 높낮이, 속도 이런 것들을 모두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3D 형태로 이 공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라이다의 중요성이 커지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상용화되려면 이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자율주행차의 3가지 눈 중에서요. 퓨런티어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카메라입니다. 자, 여러분. 자율주행차도 운전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레벨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인터넷에 자율주행차 레벨이라고 검색을 해서 직접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사람보다 자동차의 시스템이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레벨은 레벨 2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레벨 2까지는요, 사실 자율주행차라고 하기보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가 장착된 차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ADAS는 앞에서 봤던 카메라와 레이더를 활용해서요, 주변 환경을 인지한 뒤에 운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차량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차선 이탈 시에 경고를 준다거나 사각지대에 대한 경고를 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ADAS의 종착역, 최종 종착역이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겠죠. 정말로 차량 운전의 모든 주체가 시스템이 되는 거, 자동화되는 거. 아무튼 중요한 건 자율주행의 기능이 이렇게 고도화될수록 카메라의 기능 또한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단순히 차량의 전후방 조망을 위한 그냥 뷰잉 카메라가 주로 쓰였다면 점점 직접 차량 제어가 가능하게끔 계측을 하는 이런 센싱 카메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센싱 카메라는요, 뷰잉 카메라와는 달리 차 간 거리를 유지하거나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계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ADAS에도 센싱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차선 이탈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고 경고음을 주려면. 그리고 퓨런티어가 바로 이 센싱 카메라의 조립과 검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 설명 때문에 조금 길어졌네요. 아무튼 주요 제품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액티브 얼라인부터 설명을 드리면 센싱 카메라를 제조하려면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조립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대충 조립을 해서 어느 정도 피사체가 보이기만 하면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렌즈 가장자리에 생기는 왜곡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균일한 해상력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능하게끔 하는 장비가 액티브 얼라인이라고 하네요. 특히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조립할 때 최적의 조립 상태를 판단해주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장비는요.
카메라의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내부 변수를 추출해서 보정하는 검사 공정 장비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A 카메라는 1m를 0.95라고 읽고 B 카메라는 1로 읽고 C 카메라는 1.05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1로 바꿔줘서 센싱 정밀도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율주행 정밀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마지막 듀얼 얼라인은요. 2개 이상의 카메라를 조립하는 공정에서 개별 카메라 간의 거리감을 정밀 조정해주는 장비라고 합니다. 거리인식의 정밀도를 극대화시키는 장치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다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 설명에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3가지 제품 모두 이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력은 어느 정도냐면요. 국내에서는 퓨런티어만큼의 정밀도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없다고 해요. 특히 다른 국내의 경쟁 기업들은요. 센싱 카메라보다는 아직도 뷰잉 카메라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볼 만한 기업은 그나마 미국의 AEI 그리고 독일의 트리옵틱스 정도가 있는데요. 이 2개 회사가 현재 글로벌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비해서 성능이나 기술력, 단가 경쟁력 모두 퓨런티어가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게 고객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퓨런티어의 장비가 세코닉스, 엠시넥스, 삼성전기 이런 주요 카메라 모듈 제조사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이들이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전장업체인 만도, 모비스, 앱티브 이런 국내외 유수 대기업에 또 공급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현대, 기아, 그리고 테슬라, 리비안, 포드, 중국의 니오 이런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걸로 기술력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관련 장비 쪽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사가 이 장비 부분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우측에 카메라 양산 자동화 장비의 핵심 부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화 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산업용 PC, 그리고 카메라의 화상 품질을 검사할 때 사용되는 LED 광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21년 3분기 기준으로 가운데 동그라미 부품 쪽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보니까 부품의 주요 매출처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곳이에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퓨런티어의 산업용 PC와 LED 광원 모두 이 하이비전 시스템 장비 내에 표준화 부품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부품 부분이.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의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조립 검사 장비는요. 애플에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가 애플의 고균일도 LED 표준 광원 개발에도 따로 성공을 해서요. 작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정체가 뭐냐면 퓨런티어의 모회사이자 최대 주주예요. 현재 지분율 52.38%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 매출처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건 2018년에는 무려 79.52%에 달했는데요. 작년 3분기 기준 56.66%까지 내려갔고요. 현재는 5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4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쪽이 지금까지는 하이비전 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서 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에요. 작년부터는 한미 반도체에 산업용 PC 공급을 실제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매출 비중은 계속 낮춰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센싱 카메라 장비 쪽이 성장을 하면 매출처 다변화에 더더욱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술력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과 기술력 있는 퓨런티어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필요로 하는 카메라 모듈 조립 검사 장비에 꼭 필요했던 부품, 지금까지는 없었던 부품을 퓨런티어가 새로 만든 거라고 하니까요. 자, 정리를 하면 퓨런티어는 부품 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센싱 카메라, 장비 사업부 쪽 매출 확대를 이루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품 쪽 매출 다변화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장비 사업 부문의 매출이 부품 사업을 앞지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용 PC나 LED 광원 이런 부품들이 자동차 센싱 카메라 장비에도 쓰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핵심 부품들의 내재화에 이미 성공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납기도 단축할 수 있잖아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품을. 이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퓨런티어의 투자 포인트 짧고 굵게 2가지만 살펴보고 기업 내용 끝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너무 당연하죠. 센싱 카메라와 라이다 시장의 급성장이 기대된다는 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요즘에 앞다퉈서 자율주행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업 설명회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대표님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시장 추정치가 오히려 보수적이다. 시장 규모는 더 빠르고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판단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독일의 V사, 아마 폭스바겐이겠죠? 폭스바겐이 공개한 자율주행 승합차에 14개의 센싱 카메라가 설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한 대에는 15개에서 20개의 센싱 카메라가 장착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차량 한 대에 탑재되는 센싱 카메라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요가 확대되는 속도, 이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속도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플랫폼 구축을 통한 밸류체인 확대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최종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고객사가 완성차 업체, 자율주행차 업체가 아니라 자율주행 솔루션 플랫폼 업체들이에요. 구글의 웨이모, 인텔의 모빌아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런 자율주행 솔루션만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요. 이 가장 상단의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센서 평가 플랫폼을 이미 구축했다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 센서 제작하고 평가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솔루션을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로 수주하게 되면요. 그 플랫폼 업체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완성차 업체들도 당연히 퓨런티어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만 된다면 퓨런티어의 장비와 플랫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외형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설명 너무 길었네요.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서 실적 체크하겠습니다. 부품 쪽으로부터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기록해 왔는데 2019년에는 센싱 카메라 쪽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를 기록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어요. 다행히 작년 3분기 기준 흑자 전환에 다시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더더욱이 이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장비 쪽이 성장함에 따라서.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시면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재무 지표들을 바탕으로 수익성 지표들 앞으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공모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총 16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11,400원에서 13,700원 제시했네요.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요. 공모가 상단 기준 약 219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1,01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나머지 일정들 체크하시고요. 청약은 유한타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가능합니다. 뒤에서 얘기 좀 더 할게요.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니까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모두 퓨런티어 회사 발전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주에 배정된 내역은 없네요.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4.51%. 네, 20%대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해도 267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유통 물량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조금 높게 잡힌다고 하면 200억 원 초반대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기존 주주 비율도 4.43%로 낮아서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1개월 뒤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1개월로 조금 짧게 약속하긴 했는데 그 비율이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92%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존재하고요. 21만 5,850주는 또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가 가능하기는 한데 1년 동안 자발적인 의무 보유 확약을 약속했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24.51% 외에 상장 직후 추가로 풀릴 물량은 없습니다. 네, 다음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볼게요. 카메라 장비, 모듈 제조업체나 ADAS, 차량용 전후방 카메라를 제조하는 기업들을 선정했고요. PER이 5.4배인 나무가는 제외, 또 268이 넘는 UTI도 제외해서 나머지 7개 기업의 평균 PER을 계산했습니다. 31.92배가 나왔네요.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2년과 23년, 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어요. 수주 예정 현황에 따라서 기재해 두기는 했는데 당연히 변수가 더 많을 겁니다.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거든요. 전방 기업들의 증설 투자 확정 시 검사 장비 수주가 유력합니다. 이 말은 전방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모른다는 뜻이고 증설 투자를 확정을 하더라도 퓨런티어가 그 수주를 따낼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조금 긍정적으로 잡은 추정치고요. 또 22년 순이익을 작년 대비해서 6배 이상 증가한다고 잡아놨더라고요. 당장 6배 이상이 가능할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2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고요. 23년과 24년 추정치도 다 땡겨왔어요. 동일하게. 그런 다음에 평균을 냈더니 순이익이 45억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적용 PER 31.92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441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18,094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6.99%에서 24.28%를 적용했어요. 사실 추정 당기순이익을 활용할 때는요.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모가 상당 기준 30%가 넘어가는 기업들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퓨런티어는 보면 상단 기준 24.28%, 아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보면 자, 추정 순이익 평균치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공모가 상단으로 적용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PER을 계산하면 24.24배가 되거든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하면. 그러면 옆에 보시는 비교 기업들의 퍼 대비해서는 조금 낮으니까 무난한 수준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추정치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현재 순이익을 적용했다면 당연히 고평가인 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카메라 이런 시장 성장 전망에 따라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미리 조금 그 가치를 땡겨올 수 있을 것인가, 요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성을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퓨런티어의 주요 고객사이자 시장의 대표 카메라 모듈 업체들 차트를 가져왔고요. MC넥스, 최근 흐름이야 좋은 종목들이 별로 없죠. 우리 시장에서. 근데 그 이전 흐름을 보시면 엄청 쉬지 않고 올랐고요. 그리고 다음 세코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 쪽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라면. 자, 넘어가서 최종 정리 부분은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 다시 설명을 안 할게요. 앞에서 다 한 얘기들이니까 직접 그냥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모 주식 수가 워낙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유한타, 신한금융투자로 나눠져서 더 아쉽죠. 유한타 증권이 그나마 28만 주를 배정받았고 신한금융투자는 12만 주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두 증권사 모두 무료예요. 계좌는 청약 당일에 만들어도 청약이 가능한데 신한금융투자는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만 청약 당일에 바로 가능합니다. 네, 아래 참고하시라고 청약 건수를 적어뒀는데요. 유한타는 진짜 오랜만에 청약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유안타에서 작년 초쯤에 진행된 스펙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청약 건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좌 수가 진짜 얼마 없는 증권사입니다. 굉장히 마이너 증권사죠. 하지만 이런 영상을 보고 엄청 만드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신한금융투자만 하겠어요? LG엔솔 때 90만 건 넘게 유입됐잖아요, 이미. 이거를 생각하면 유안타증권이 배정 물량은 더 많고 계좌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안타증권의 20일 제한이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풀린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벌써 풀렸다는 블로그 글이 있었나 봐요. 이 부분은 내일 고객센터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10일부터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못 만드신 분들은 이 기간을 활용해서 개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좌 수 엄청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청약 한도는 유안타의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냐 오프라인으로 하냐에 따라서 한도가 다릅니다. 대부분 일반 그룹에 해당을 할 테고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한다면 14,000주까지 청약 가능해요. 증거금 9,590만 원.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모두 200%에 해당합니다. 8,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아무튼 오랜만에 속한 산업도 조금 매력적이고 유통 물량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청약을 해볼 만한 종목이 나오기는 했는데 물량이 워낙에 적고 한도가 낮아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보고요. 수익 예측 결과가 나오면 예상 경쟁률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